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비용적인 부담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플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3대 건강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 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반복해서 지급 가능해서 인기 있는 수술비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더 효과적인 거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유병자도 가능하다고 일단 전제 조건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수술비 플랜인데요. 유병자들에게 수술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학은 계속 발달하고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수술이라든지 치료에 의해서 생명은 연장되고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 병원에 의지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먼저 자료를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이 무엇인지 그냥 느낌으로는 다 아실 텐데 정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유병자 보험이란 가벼운 질환을 지금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걸린 적이 있었던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을 유병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류에는요.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유독히 당뇨를 보장하는 당뇨보험 굉장히 작거나 없거나 이래요. 당뇨에 걸렸는데 100만 원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200만 원 물론 받으면 좋지만 이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당뇨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버보험. 이런 류들이 이미 기왕증이 있으시거나 현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능한 이런 보험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간편심사 보험의 보장 범위는 우리나라에 처음 간편보험이 나왔을 때는 일단 진단비 위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을 준비하시다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치매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입원 이런 것들까지 지금은 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지만 통합보험 형태로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실손보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높다는 건데 159%라는 거는 내가 돈을 100%를 냈는데 59%만큼 내가 낸 돈보다
초과해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입장을 살짝 바꾸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보험료를 올리는 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분. 두 번째는 대체 90살, 80살이 되었을 때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실손보험의 증가분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지 만약에 실손보험을 가져가지 못할 때 어떤 보험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요. 남자분들 중에는 3명 중에 1명, 여자분들 중에는 4명 중에 1명이 65세 인구 중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비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요. 운동을 덜 하시고 생활 습관 중에서 막 이렇게 고농도의 아니면은 먹는 것들, 고기, 인스턴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혈압이나 고지혈 혹은 당뇨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발전이 되시면 옛날로 완전히 건강할 때로 돌아가기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는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 주로 65세 인구 이상에서 만성질환의 현황을 보니까요.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골다공, 백내장,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암이라든지 뇌졸중처럼 큰 진단비보다는 수술에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실손보험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유지를 못할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관절이라든지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이런 것처럼 또는 스텐트 삽입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자분들은 부인과에 관련된 수술 이런 것들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아마 노후 생활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는데 노령연금, 기초연금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가기 바쁘세요. 이 연금을 실제로 내 생활비로 잘 쓰시려면 병원에 가는 비용은 따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연금으로 즐겁게 맛있는 거 드시고 놀러 다니실 수 있으시니까 보험은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심사 자체가 간편하게 심사를 한다는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알릴 의무 없습니다. 알릴 의무를 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간주하고 보험을 개발했기 때문에 알릴 의무 상관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심사로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젊은 분들도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고혈압 이런 고지혈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절차가 젊은 층에게까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대체 유병자 그러는데 어떤 상태인지 조금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건데요. 현재 걸린 상태가 보시면 갑상선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 녹내장, 그 다음에 류마티스, 통풍, 담석증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요. 지금 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현증일 때도 어떤 것든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가 종결 상태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거나 그 다음에 생식기암 그리고 간질, 위궤양 이런 것처럼 예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치료가 종결됐다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것이 한참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걸렸었던 것들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현재 장애 상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은 아니지만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실명이라든지 자폐, 뇌성마비, 파킨슨 이런 것들은 이미 현재 장애 상태를 가지고 나중에 장애가 없어지지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병자 보험의 인수 기준 중에 이미 현재 장애가 있다거나 그리고 지금 예전에 종결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간단한데요. 맨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현재
현증으로 진행 중이신 병들에 대해서도 유병자 보험 인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많은 병 이외에도 간단하게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 이런 것들도 다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 심사 절차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보장을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위에 회사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똑같은 암 수술비를 어느 회사는 500만 원을 주고 어느 회사는 300만 원을 주고 뭐 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같은 유병자 보험 내에서도 수술비를 5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수술비도 이렇게 차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병자 보험 중에 수술비를 할 때 A, B, C, D 회사 중에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정답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같은 조건이라면 A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시청자님들한테 보험 소비자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보험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 항목을 딱 집어서 어느 회사가 조금 더 각각의 항목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회사를 선택하는 게 실제로는 수술비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담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험료 구성을 보여드리기 전에 보장이 뇌졸중 진단비는 잘 아시겠지만 암보험 가입하면 암 진단비 받으면 끝나잖아요. 이런 진단비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입원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하루에 입원했을 때 2만 원씩 받는 거. 젊은 사람들은 이게 큰 돈이 아니지만 65세,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가 입원할 때마다 하루에 2만 원씩 뭐 일주일이면은 10몇만 원 이렇게 입원비 받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일단 입원비가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인데 질병 수술 40대, 18대, 특정 다빈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의 수술을 하셨을 때 질병 수술비 더하기 40대 질병 수술 더하기 18대 더하기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하나의 수술에서 질병 수술비만 받는 아주 가벼운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심혈관 질환이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합산해서 받는 이런 수술비는 복층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심장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수년 내에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복층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빨리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요. 수술비를 복층으로 많이 설계를 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후에는 실손보험보다 수술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유병자 실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병자 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수술 플랜인데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령은 내 상황에 맞도록 5만 원대에서 7, 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정액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다 준비를 완전히 좋은 거를 비싸게 하면 좋지만 그 방법도 좋고요. 2분의 1씩 수술비를 딱 반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2분의 1씩이라도 준비를 하신다면 60세, 70세, 80세에 수술을 어떤 수술도 상관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수술에 대해서 유병자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 보험료 많이 올라갈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유병자분들도 좀 똘똘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같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라고 하죠.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유병자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는 유병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병자분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저희 오늘 어떤 보험 들여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S사의 3대 건강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이 보험은 이 보험이 2013년도에 가입한 S사의 3대 건강종신보험입니다. 네. 이 보험은 이제 주계약하고 선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선택특약은 80세 만기로 돼 있다는 점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보험 상품의 구조를 보면 주보험하고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종신까지 보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선택특약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암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종신까지 보장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치매보장, 재장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3대 건강종신보험에서 특정암하고 그리고 플러스암 보장 그리고 치매 보장이 최근에 나오는 치매 간병보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보험은 3대 진단보험금이 지급 사유인데 여기에 이제 3대 진단, 3대가 뭐냐면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받으면 최초 1회 한해서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네. 문제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설정되어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급되고 2년 미만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가 지급되는 2,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정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특정암에 제가 정의 부분을 보면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대장 전막내암,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언급한 이 7가지 암을 제외한 암을 특정암으로 분류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유방암이나 뭐 기타 대장근막내암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남녀 생식기암에 각각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연분류코드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남성의 생식기 관련된 암,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 관련된 암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C60부터 C63,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립선암, 고환암, 그 다음에 뭐 엄경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C51부터 58, 대표적인 게 이제 자궁암 또는 태반암, 난소암 이런 게 난소암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암들, 예를 들면 여성이 가입한 보험이만 여성일 경우에 자궁암을 걸리고 뭐 난소암이 진단되더라도 5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반암에 분류해서 지금 남녀 생식기암을 특정암에서 뺐으니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보험료가 26만 3,500원이 주계약 보험료인데 여기에 이제 사망 보장하고 이 3대 보장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보험료가 좀 비싸진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소외감 이런 거를 플러스암 진단특약으로 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은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간단합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대 진단암,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진단이 되면 그 진단비 주고 가산보험금하고 적립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3대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면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근데 3대 보험금이 그러니까 3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다는 점, 이 점도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암 진단보험금 특약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방암부터 소외감 이 부분을 여기 특약에 넣어놓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하고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 안에서 역시 면책기간이 있고 여긴 1,000만 원,
그다음에 2년 네. 2년 미만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기갑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소외감에다가 전망 대장粘膜까지를 여기 1회 안에 주는데 이게 5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면책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걸 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나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장 전막내암으로 만약에 진단돼 가지고 보험금 대장암 관련돼서 그 급여금이 지급이 되면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자리암이 진단이 되면 그때는 제자리암 관련된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치매보장특약에서 치매간병비 지급 사유하고 그리고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중증 치매 상태가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 한해서 3천만 원 플러스 이자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중증 치매 보장 개시일은 앵커님, 우리 보통 암 같은 게 보장 개시일이 90일 조항은 알고 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치매에서 이 중증 치매는 2년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다는 점. 그럼 면책 기간이 꽤 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들고 나서 2년 안에 치매 걸리면 이제 보험회사가 보장 못 받는다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증 치매 상태는 그럼 뭐냐? 중증 치매 상태는 여기 이제 약관에 보면 그 치매 분류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뭐 혈관성 치매 이런 치매 코드의 F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F 코드에 부합이 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라는 거는 치매 척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CDR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네. 3점 이상이 되는 상태가 되면 두 가지 치매 분류표에 해당되고 인지기능 장애, CDR 척도 3점 이상 되면 간병비를 1회 한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증 치매 상태 진단이 되고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진단이 확정이 안 되면 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치매 보장 특약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H사의 그 치매 간병보험, 생명보험사 치매 간병보험이 요즘 핫하게 많이 그쵸, 가입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좀 차이를 좀 비교를 한 도표인데요. 네. 하나씩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치매 보장 특약은 선택 특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H사에 나온 이 치매 간병보험은 이제 주계약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보장 개시일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이라는 점이 2년에 최초 1회 한해서 지급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치매 간병보험 이거는 1,000만 원 이제 가입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고 최초 1회 한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급 사유를 보면 알츠하이머 특약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분류표에 해당하는 F00부터 F05.1이 해당되고요. 그럼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인지기능 장애 평가는 치매 척도 평가인 CDR 3점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 조건이 돼야지 간병비를 주겠다는 거고요. 예. 근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 그다음에 중등도 치매, 그다음에 중증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네. 각각 CDR은 1점, 2점, 3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중증 치매 상태인 CDR 3점이 되면 진단비 플러스 간병 생활 자금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36회 보정 지급하고 종신까지 지급됩니다. 95세까지 네. 만기가 돼 있고요. 근데 종신까지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급 사유의 핵심은 뭐냐면 CDR 척도 3점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 기준은 보장 특약은 치매 관련 전문의의 어떤 객관적 소견, 그다음에 90일 경과 후 치매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는 요건이 돼야 되고요. 근데 간병보험 이 치매 간병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그리고 뇌 CT나 MRI 등 기초로 하고 90일 경과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대상 재해 치매가 있는데 각각 고의사고 같은 거는 보장을 하지 않고요. 치매 보장 특약에서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치매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치매 간병보험은 고의사고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보장 특약 같은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대신 치매 간병보험은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는 점. 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납입 면제는 어떻게 해두느냐?
치매 보장 특약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신경경색, 그 다음에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근데 치매 간병보험은 중증 치매 상태인 CDR 3점 이상 되면 납입 면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S사의 3대 건강종신보험의 어떤 주요 보장 내역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 보험에서는 특정암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암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점, 특히 남녀 생식기 관련암에서 그게 특정암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치매 보장 특약하고 최근에 나온 그 치매 간병보험의 차이점도 제가 좀 전에 도표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S사의 3대 건강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좀 아쉬웠고요. 특약 중에서는 최근 출시되는 치매 보험의 보장과도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증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심도 있는 분석 원하신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하신다면 전문가분들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우리 딸 거 네. 보험 증권을 들여다봤는데, 예. 뭔가 조금 궁금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서 네. 좀 봐달라고 보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따님 증권 문의 주셨는데요.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5살이에요. 25 되셨고요. 자, 지금 보험료 살펴보니까 뭐 거의 40만 원 가까이 납입하고 계시던데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아직 내고 있는 거라. 네. 그냥 가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보장을 잘 가져가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면 좋을 텐데 확인을 해볼 거고요. 따님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계수 전문가님 연결을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저에게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25살 되신 따님분의 보험입니다. 자, 2014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암보험 유비무암 15년 만기로 15년 납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을 8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셔서 총 보험료는 38만 9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딸 보험을 준비해 놨는데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계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의하신 거는 딸 보험을 문의를 해주셨네요. 네. 삼성화재에 딸 보험을 2건을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이 증권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점들이 몇 건이 발견됩니다. 네. 올해 혹시 따님 나이가 25살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 증권에는 보니까 우리 보장에서는 보장의 폭과 그리고 보장의 크기와 보장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님 나이가 25살인데 15년 납 15년 만기로 보장이 따님 나이에 35이면 모든 보장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주신 거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15년 납, 15년 만기로서 역시 따님 나이 35세로서 모든 보장이 끝나고요. 제가 이제 이 증권을 보면서 다른 거는 이제 보장이 암 보장이 2천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이 2천이 있고 그 보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제일 문제점인 보장의 만기가 굉장히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님의 보험을 36세가 만기가 아닌 100세 만기로 해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에 들어가지고 지금.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매월 가족생활 받는 생활비 보장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또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또한 따님이 아직 25살이잖아요. 그래서 네. 80세까지 보장을 받긴 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어떠한 상황에 생활비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아, 뭐 그거 아프면 받는다고 해서 아, 네. 많이 아프면 매월 받는다고 했는데 저축도 하는 겸 해서 한 거라.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 그리고 사망했을 때 생활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걸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청 많이 아파야 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예. 어머니가 많이 고민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다시피 보니까 뭐 사망했을 때 이렇게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또 그리고 보험료는 28만 9천 원 거의 30만 원 돈이 되는 보험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축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축보험료는 4만 원 돈밖에 저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저축되는 걸로 아는데. 아, 그 증권에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30만 원 돈에서 25만 원 돈은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지는 보험료라서 그게 좀 저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좀 됐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서 이 또한 따님 보장을 그 뭐 상해나 사망했을 때 이런 보장보다는 요즘에 상해도 3%부터 100%까지 뭐 1억 보장, 2억 보장이 해주는 그런 가능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뭐 80% 고도장애가 아닌 질병도 3%부터 100%까지 따님 나이가 아직 25살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뭐 상해특약으로 좀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뭐 골절 진단비도 100만 원, 상해로 수술했을 때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해보험도 함께 마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보장도 꼭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으로서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으로서 뇌혈관 질환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혈관 질환도 꼭 심근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그 플러스해서 허혈성 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또한 각각 2천만 원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내시는 보험료가 40만 원 돈이 아닌 저는 13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따님의 보장을 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렇게 쬐끔 내도 돼요? 아, 네네. 아직 따님 나이가 그만큼 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생활비 받는 보장에서는 어머니가 저축을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목적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저축에 아마 목적이 있었다면은 따님 나이는 25이니까 상해 보장하고 질병 보장을 종합 보장으로 이렇게 갖추시면서 나머지 한 20만 원 돈 뭐 이 정도는 요즘에 그 생명보험에 그 종신토록 받는 투자형 상품으로 변액연금이라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 네, 어머니 오늘 어떻게 되겠네요. 충분히 어떻게 설명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아, 한 번 갖고는 좀 그래서.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전화 주셔서 보험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따님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고 유리하게 그리고 보험료도 훨씬 더 절감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제안 드렸거든요. 그럼 전화 다시 주시나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생각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아들이 28살인데요. 네. 한 4건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예. 보장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내용은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아드님이 올해 28살 되셨나요? 네네. 네, 혹시 아프시거나 좀 우려되는 부분 있을까요?
아니, 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이는 데는 없는데요. 네, 아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던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고요. 네. 자, 저희가 그럼 이근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신 걸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28살 되신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신한생명에서 아이사랑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퓨처 30플러스 유니버셜 종신 골드보험을 준비해주셨고요. 메리트화재에서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그리고 2015년에는 삼성생명에서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준비해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1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오늘 자녀분 보험 문의가 많은데요. 아들 보험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그 4가지 보험 정권에 대해서 미리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한 4가지를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지금 보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실비가 지금 2건이 가입돼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아이 보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이 119만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한 140만 원 정도 월 내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가계적으로 되게 잘 사시고 좀 든든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여유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우선은 신한생명의 아이사랑보험은 지금 28세가 자녀분이 28세니까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주요 보장은 이제 어린이 보험은 사망 담보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재해 부분하고 그리고 암 부분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삼성생명의 푸처 30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인데 주보험이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7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특약이 70세까지 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1억 사망보험 플랜으로 가져가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암 진단하고 특정 진단, 특정은 여기서 뇌출혈하고 급성신경경색 진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입원 특약들이 다 3년 특약으로 80세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이게 갱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이 3가지 특약 같은 경우에 지금 갱신으로 돼 있는데 80세까지 보장은 되는데 3년마다 갱신이니까요. 물론 요즘 많은 전문가들께서 갱신보험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거 말씀하지만 사실은 갱신보험도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갱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그러면 보험료 측면도 있고 그런 건 좀 판단해 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종합 특약이 여기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3년 갱신이고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여기 이제 질병 입원, 상해 입원, 그 다음에 질병 통원, 상해 통원 다 이렇게 보장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은 역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키만 말씀드리면 일반 상해 의료비하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 3년 갱신짜리가 여기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삼성생명의 지금 의료종합특약이 같이 돼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중복보상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도 가져와도 문제는 없잖아요.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그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보면 삼성생명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메리츠화재에서 100만 원 지급되는 건 아니고 실무상 보면 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서로 이제 안분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내가 발생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받지 못하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는 아마 이 전화 끝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삼성생명의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딱 사망보장만 5억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이제 셉니다. 그래서 119만, 요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특정은 없고, 비과세 부분도 좀 있었고요. 네. 그냥 아시는 분이 또 권유도 하시고 해서, 그냥 했어요. 특별한 네. 이유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장 내역에 대해서 좀 같이 상담을 했고요.
리모델링 플랜으로 좀 보면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실비가 두 건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느 게 보장에 우위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자녀분에 대한 어떤 보장의 크기나 범위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28세니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하고 30세 넘을 때 그 성년보험 차이는 뭐냐면 어린이 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들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장 가입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한번 플랜을 짜보니까 사망하고 후유장애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 특히 이제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아는 거는 뭐 D사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2,000만 원까지 또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위가 넓다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있으니까 허혈성하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총 가져가도 한 12만 4천 원 정도가 종합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고 물론 이거는 비갱신이고 10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내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보험의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니버셜 보험이라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몰라요.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험 가입하고 보험 기간 중에 이 기능이 있으면 좀 사용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고 나가 보장받는 거 외에도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거를 왜 이 보험에 이런 유니버셜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자유납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보험에서는 3년이라는 그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이걸 좀 자유납입제도로 활용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자금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120만 원 정도 내는 보험에서 보험료에서 그 한 위험보험료 플러스 알파 정도는 한 4, 50만 원만 가져가시고 한 70만 원 정도를 조금 전에 제가 종합보험 12만 원 정도 그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생명보험사의 투자형 상품인 그 변액연금으로 가져가시면 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0만 원의 보험료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보장이 맞습니다. 줄지는 않아요? 예, 보장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5억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장은 지금 이 보험료의 위험료 보험료 플러스 일부 가져가시면 5억 보장 가져가는 건 문제 없고 그리고 그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일단은 실비가 두 개이시니까 하나는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어린이 보험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유니버셜 기능 있는 이 종신보험은 좀 일부는 줄이고 연금보험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제안 드렸거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09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53세 남자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실비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이계수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 조건에 따라서 유병자 실비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아마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또 없으시다고 하면은 심사 후에 일반 실비 누구나 다 예. 건강한 실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자 실비로도 그리고 심사 받으시고 건강한 분들과 같은 보험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39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아들이 7년 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근석 전문가님, 가입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해답은 이제 가입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상태나 조건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7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입 시점인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이 갑상선 치료가 종결이 됐는지 예. 계속 치료 중인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를 자세한 들면 정보가 필요하네요. 그 치료병원에 가서 사실은 소견서가 좀 필요하면 종합보험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 소견서를 내면 그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부담보 조건을 걸고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되는 걸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오늘 라이프 A 플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병자 플랜으로 예. 편리하게 가입하는 보험은 그 청약서에 알려야 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175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1년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계수 전문가님. 네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뇌혈관 질환이 아니면은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정말 보험에 가입 가능한 그 보장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28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이나 운전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근석 전문가님. 네. 이 문자는 사실은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위험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가입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그 가입 한도 이내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 처음에 가입할 때 직업하고 사고 당시 직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그 가입 한도만큼 감액되는 부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직업 고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든 사망이든 이런 상해 관련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손해보험사는 1급부터 2급, 3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위험 등급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서 특히 운전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당시에 이 직업 운전 조건하고 사고 났을 때 조건을 비교해서 만약에 더 위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비례 보상이든 또는 감액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보험 가입할 당시에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고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